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2일 GTQ 1급 1번 B형 기출문제에서 펜도그를 이용해서 소파 모양 그리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소파 모양은 1급 1번 문제로 자주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번 소파 모양의 외형을 그리는 데에는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소파 모양은 둥근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타원 도구를 이용해서 그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파의 다리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로 그려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펜 도구를 이용해서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출력 형태와 같은 모양으로 그리는 방법을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소파의 모양 중에서 먼저 위쪽 상부에 있는 등받이 부분부터 그려보겠습니다. 등받이의 외형을 보면은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구에서 타원 도구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먼저 격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의 격자 셀만큼 둥근 모양을 하나 그려줍니다. 이 부분은 등받이의 센터에 있는 모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구에서 패스 선택 도구를 선택해서 조금 전에 그린 원을 선택한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를 일단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그린 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도 둥근 원입니다. 조금 전에 그린 원을 복사를 해서 병합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옵션 창에서 모양 결합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Alt키를 누르고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센터에 있는 모양보다는 왼쪽에 있는 모양이 조금 큽니다. 사이즈가. 그래서 컨트롤 T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Shift 키를 누르고 전체 크기를 조금만 크게 사이즈를 조정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모양도 똑같이 Alt키를 누르고 Shift키를 눌러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린 3개의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위쪽 옵션 창에 가서 모양 병합 구성 요소를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의 오브젝트로 병합이 됩니다. 다음은 출력 형태를 보면은 아래쪽이 크게 라운딩이 되어 있습니다. 등받이 아래쪽에 이 부분은 기존에 그린 모양에서 큰 원을 그려서 빼기를 해서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그럼 다시 타원 도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위쪽 옵션 창에 들어가서 전면 모양 빼기를 선택해 줍니다. 좀 더 큰 원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격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린 원을 다시 배치를 해서 이렇게 아래쪽에 만들 모양의 형태에 갖다 놓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2개의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위쪽 옵션 창에서 모양 병합 구성 요소를 체크해주면 이렇게 위쪽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살짝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은 펜 도구에 기준점 삭제 도구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부분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형태를 다시 보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뒤쪽에 등받이 중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또 살짝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빼기 모양으로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타원 도구를 이용합니다. 타원 도구를 선택해주고 여기에서도 빼야 되기 때문에 옵션 창에서 전면 모양 빼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격자를 기준으로 해서 둥근 원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다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살짝 들어간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둥근 원을 그렸는데 아래쪽을 보면 너무 많이 안쪽으로 이렇게 둥글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완만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다시 펜 도구를 이용하겠습니다. 펜 도구를 선택하고 지금 현재는 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옵션 창에 가서 전면 모양 빼기를 선택해 줍니다. 이 부분을 완만하게 내리기 위해서 바깥쪽에 정점을 클릭하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그려놓은 둥근 원과 이렇게 완만하게 형태를 만들어주고 Alt키를 눌러서 제어선을 끊어줍니다. 그 다음은 임의적으로 위치를 설정해서 닫혀진 모양으로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그린 둥근 원과 다각형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옵션 창에 가서 모양 병합 구성 요소를 선택해주면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그린
왼쪽 부분을 그린 다음에 이거를 복사하도록 합니다. Alt키를 누르고 Shift키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Ctrl T키를 누르시고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서 가로로 뒤집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위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린 오브젝트 3개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위쪽 옵션 창에 가서 모양 병합 구성 요소 부분을 체크해주면 이렇게 위쪽 등받이 부분이 모두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아래쪽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부분은 기존에 그려진 오브젝트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다시 타원 도구를 선택하고 그리고 위쪽 옵션 창에 들어가서 모양 결합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도 둥근 큰 원을 그려서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격자를 기준으로 해서 큰 원을 조금 전처럼 큰 원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다시 위치를 다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팔걸이 부분을 그려보겠습니다. 팔걸이 부분도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원 도구를 그리기 전에 위쪽 옵션 창에서 모양 결합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모양을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고 다음 다시 이동을 해서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팔걸이로 그려놓은 부분과 아래쪽 부분과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도 펜 도구를 사용하겠습니다. 펜 도구를 선택하고 이번에도 모양 결합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위쪽에 그린 작은 원과 아래쪽 원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아래쪽 부분을 기준점으로 해서 클릭을 하고 작은 원주상에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Alt키를 누르고 제어선을 끊어줬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 부분은 다시 편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원주상에 있는 점에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닫혀진 모양으로 다각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2개의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하나로 병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편집을 살짝 한 다음에 오른쪽에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부분이 살짝 좀 더 형태를 편집해야 되기 때문에 2차적인 편집으로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팔걸이 부분이 모두 완성이 되면 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한 다음에 Alt키를 누르시고 Shift키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복사를 합니다. Ctrl T키를 누르시고 커서를 안쪽에 갖다 놓고서 가로로 뒤집기를 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다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3개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위쪽에 가셔서 모양 병합 구성 요소를 체크해주면 하나의 오브젝트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 부분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정리를 하려면은 좀 더 화면을 조금 축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부분은 도구 중에서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아래쪽 부분을 빼겠습니다. 그 전에 옵션 창에서 전면 모양 빼기를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적당한 크기로 사각형을 그려주면은 이렇게 아래쪽 부분을 뺄 수가 있습니다. 2개의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옵션 창에 가서 모양 병합 구성 요소를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아래쪽 부분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튀어나온 부분은 다시 편집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기준점 변환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먼저 왼쪽 부분부터 이렇게 클릭을 해서 초기화를 시켜줬습니다. 정점을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Shift 키와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똑바로 안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위쪽에 있는 제어선을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정점을 클릭해서 초기화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Shift와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왼쪽으로 정점을 이동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위쪽에 있는 제어선을 이동을 해서 편집을 해주시면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쪽에 다리 부분을 그려보겠습니다. 다리 부분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를 한 다음에 위쪽을 잘라내고 회전을 해서 형태를 완성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에서는 펜 도구를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도구를 선택을 하고 기존에 있는 모양에 추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모양 결합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적당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클릭 드래그를 해서 아래쪽 부분을 약간 부드럽게 라운딩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Alt키를 눌러서 제어선을 끊어주시고 마지막 시작점에 가서 클릭을 해주면 다리 부분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2차적인 편집은 컨트롤키를 누르셔서 각각의 정점들을 이동을 해서 편집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한쪽의 다리를 오른쪽에 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lt키와 그리고 Shift키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똑바로 평행하게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T키를 누르시고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서 가로로 뒤집기를 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위치를 편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형태를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한 소파에 대해서 이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위쪽 창에 가셔서 패스 패널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타원 1 모양 패스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소파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는 문제를 다시 불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소파 부분에 대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처리하고 레이어 스타일로 테두리 4픽셀과 그라디언트 컬러가 적용되고 그리고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레이어 스타일에서 지금 현재 그려놓은 이 소파 부분에 레이어 스타일을 먼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선 부분의 항목을 선택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선의 두께는 4픽셀입니다. 그리고 칠 유형은 그레디언트의 컬러는 문제에서 제시한 컬러가 이렇게 붉은 계열에서 녹색 계열로 변하는 그레디언트 컬러입니다. 각각의 컬러들은 아래쪽 화살 쪽을 더블 클릭해서 문제에서 제시한 컬러를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출력 형태와 같은 동일한 방향의 컬러가 적용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로 그림자 효과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자 효과 부분은 기본적인 값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키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미지를 위쪽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으로 그려놓은 소파 위에 이미지를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바로 클리핑 마스크를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아래쪽에 있는 소파 이미지 사이에 Alt키를 누르시고 적용을 하거나 이미지 위쪽 레이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를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바로 이미지가 소파 안쪽에 클리핑 마스크 되어서 처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 2월 22일 GTQ 1급 1번 B형 기출문제에서 펜도그를 이용해서 소파 모양을 그리고 그 안쪽에 이미지를 클리핑 마스크 처리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